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대구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좀 간헐적으로 왔지만 무더위를 식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비가 온다 하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본책 번역 때문에 이 강좌가 조금 뜸했습니다. 이제 번역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017년 서울 아산병원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기본 강좌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한림의대 성심병원 하홍일 교수님의 충수 및 위장관 질환의 초음파 검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소관 초음파했을 때 종괴가 보일 때는 특히 장간백의 종괴는 다양한 에코의 돌출성 변변으로 관찰되고 장간백 비율을 동반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장간백이 이렇게 있으면 장간백에 이렇게 돌출성 변변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돌출성 변변. 네. 또 요거는 종단상이 되겠고 횡단상에서는 우리가 내강으로 돌출하는 종괴선, 여기는 단축상이죠. 단축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관 내 종괴는 고형 또는 낭성 부위를 동반한 고형 종괴로 보이죠. 이게 이제 고형인데 안에 낭성을 동반할 수도 있겠죠. 낭성을 동반하면 이렇게 낭성 부위, 요거는 고형 부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형 이렇게. 때로는 이제 큰 종괴일 때는 기시부가 어디서 생긴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복강 내 고형 종괴에서 기원한 종괴 증거가 없을 경우에 고형 또는 혼합형 복강 내 종괴에는 소관의 기스트나 또는 악성 라이오마이오살코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소관 복부 초음파 검사할 때 복강에 종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괴가 리버나 지비나 판크레아스나 키드니나 이런 데서 오리진하지 않은 종괴인데 이 종괴가 이제 굉장히 큰 종괴면서 불균질하고 또 내부에 낭성 변성이 보일 때, 낭성 변성이 이렇게 보일 때, 이렇게 낭성 부위 이런 것이 동반되어 있을 때, 이것이 뭐 초음파상 소장이나 대장하고 해서 나왔는 것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 장관을 둘러싸는 불규제한 큰 종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스트, 가스로이트나 스트로말 튜머나 라이오마이오살코마 같은 걸 가능성을 먼저 둬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 장관맥 변화죠. 이제 소관에서 백의 염증이 생기면 이 백이 주위 조직으로 이제 침륜하게 되죠. 염증으로도 침륜할 수 있고 암으로도 침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위에 장관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장관막의 경계가 불분명한 고에코 병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맥 병변 중에 농양이 생기면 농양 안에는 공기 방울을 포함한 액체 저류를 보이고 이 액체 저류가 주위 장관하고 간별을 요하게 되죠. 액체 농양이 되고 내부에 데브리 같은 게 있으면 소관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관막 림프절 종대는 악성 종양뿐 아니라 약성 종양이 보이죠. 그리고 악성 질환에서는 원형, 저명한 저에코, 림파절 융합상이 보입니다. 보통 이제 비나인 림프절은 오발하죠. 리건트는 라운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제니스트가 아주 이제 하이룸이 비나인 종양 림프절은 유지되는데 말리건트는 하이룸이 없어지는 수도 있죠.
그리고 종양에 따라서 안에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거나 또는 네크로시스 되거나 종양의 에코가 림프노드 에코가 확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 보이고 또 림프절 융합선 림프절이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그런 소견으로 보일 때는 악성 종양을 림프절을 의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 급성 위장관 질환의 총파상에서 첫 번째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복종 어큐트 압도멘의 진단은 멀티 디텍터 CT가 스탠다드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급성 청수염의 진단에는 CT 초음파 검사의 민감도가 75에서 93, 특이도 80에서 6에서 100%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디사이티스의 진단은 MDCT에 못지않게 초음파가 유용합니다. 이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금식, MPO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 가능하고 라디에이션의 해저드가 없으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라든지 임산부에서는 CT 집계가 곤란하죠. 이럴 때는 초음파가 only 유일한 진단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CT실이나 방사선실로 옮기지 않고 기계를 바로 환자 옆에 가져오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우리가 충수염 잴 때 목구의 전반적인 검사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전반적인 검사하고 난 뒤에 이제 충수 범위를 압축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 우선 횡단 스캔으로 상행 결차, 어센딩 결차를 찾고 그걸 쭉 따라 나가가 IC 발브와 맹장을 찾고 거기서 맹장에서 기시한 블라인드 엔더를 끝나고 연동 운동이 없는 페리사이스 없는 튜블라 스트럭처인 그 아펜딕스를 찾는 거죠. 말로서는 굉장히 쉬운데 이걸 잘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횡단으로 스캔하면 중수가 어센딩 콜론이 이렇게 어센딩 콜론이 이렇게 보이죠. 또는 종단 스캔하면 또 장축상으로도 어센딩 콜론이 이렇게 하우스드라가 어센딩 콜론 여기 소아스 머슬이죠. 소아스 머슬 여기 어센딩 콜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진행하면 이렇게 횡단사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쿰에서 터미널 일리움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사이에 아펜딕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터미널 일리움, 요거 시쿰, 요거 라이소스머스 여기 아펜딕스가 여기 아펜딕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펜딕스를 찾게 됩니다. 블라인드 엔드로 끝나죠. 운동이 없는 튜블라 스트럭처 아펜딕스 찾습니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아펜딕스를 찾는 테크닉은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테크닉. 그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압박을 하죠. 갑자기 확 압박하는 게 점진적 압박해서 장관계수를 밀어내고 이 내가 찾는 목표물하고 아펜딕스의 거리를 짧게 합니다. 또는 이제 환자가 맥시멀 페인트 포인트가 뚜렷한경우는 그 부분을 손으로 지적시켜 가지고 관찰합니다. 그다음 포세어 매뉴얼 컴프레션은 이 아펜딕스를 할 때 뒤쪽에 베개나 손을 대 가지고 우로 탐촉제를 누르고 밑에는 손이나 베개를 대서 양쪽으로 압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모드론 테크닉 이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잔디 깎는 법이라 그런데 이거는 아펜딕스를 찾는 기법보다는 그냥 우리가 소화관 초음파의 기법에 더 가깝죠.
소화관 기법인데 소화관 초음파인데 이제 소관 초음파 기법에 두 가지가 있죠. 소관 스캔 기법은 하나는 첫째는 소화관의 소화관을 주행을 따라가는 방법이죠. 예, 소화관 주행을 따라가는 방법. 그렇게 이제 어센딩 콜론 쭉 주행을 따라 스캔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그 잔디 기법, 잔디 깎는 기법이라서 소화관 주행을 따라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복부를 그냥 잔디 깎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잔디 깎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깎죠. 이어서 시작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방법은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는 위에서부터 또 깎아 내려오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 방법도 있죠. 근데 좋게는 역시 소화관 주행을 따라서 스캔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을 필링, 소변을 채우면 이 펠빅 앞에가, 펠비스에 있는 앞에가 길게 펠빅 캐비티 내려갈 때는 브레스 필링하면 훨씬 낫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는 또 소변을 이제 비우고 또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소관 초음파할 때는 앞에를 볼 때는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로 보죠. 로우 프리퀀시 컨벡스 프로브로 보고 이제 좀 더 자세한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는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펜딕스가 아주 깊숙하게 있을 때 이럴 때는 하이 프리퀀시보다는 로우 프리퀀시 컨벡스 프로브가 더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충수는 대부분 우리가 말단 해장이 맹장과 만나는 부위에 뒤쪽 그리고 우측 소아스머스 앞쪽에 위치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리트로시칼 아펜디스 이렇게 식품 뒤쪽에 있거나 펠빅 캐비티에 충수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이 심톰이 에이티피컬한 심톰이 있죠. 전형적으로 라이트 로우 쿼드란트 페인이 아니고 페인이 옆구리에 있거나 또는 깊숙이 이제 하복부 깊숙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비전형적인 인상 증상을 나타내고 또 이 아펜딕스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 아펜딕스의 기준은 이렇게 AP 다이메타가 6mm 그리고 눌러도 난컴프레시블 눌러지지 않죠. 그 다음 모양이 횡단 스캔에서 단축 스캔에서 라운드 요거 잘못 썼네. 아펜디사이티스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노멀 아펜딕스는 우리가 보면 정상에서는 서무코사 링은 에코제닉하고 바깥에 하이포에퀴 머스큘라 링이 나오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리고 보에코가 서브무코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저의 코가 머슬층이죠. 근층이죠. 근층. 요거는 보에코가 시로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다이메타가 아웃 투 아웃 다이메타니까 6mm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이메타가 6mm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 두께는 2mm, 요 두께는 2mm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요 두께가 2mm 이하가 정상이 되죠. AP 다이메타 6mm 이하,
요 백두께 2mm입니다. 그럼 눌러만 눌러지죠. 다이아미터도 줄어들고 모양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 안에 가스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정상 아펜디스는 C품하고 통하니까 여기 이제 가스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가 되면 이 직경이 6mm 이상, 또 충수가 압박되지 않는 종대된 충수의 안에 페칼리스가 있었고 충수 내강에 공기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아펜디사이트에서 옵스트럭션이 되고 그 안에는 가스가 업소션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충수가 보통 라운드 또 오발인데 통통하게 부으니까 라운드 쉐이프로 보이죠. 그리고 충수백의 칼라 도플러 해보시면 헬리오 신화가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수 주위에 지방 조직 증강이 있고 인플레이션도 그렇죠. 충수 주위에 압세스 또는 플루이드 어큐뮬레이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쪽자로 압박되면 우하복부에 로컬라이즈드 압통이 있다. 이런 소견이 이제 급성 충수의 진단에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급성 충수에서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가 있습니다. 충수가 아닌 걸 충수로 오해하는 경우는 첫째는 정상 아펜딕스도 뭐 사람에 따라 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6mm 이상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상 아펜딕스가에서 그 가스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C품에서 컨트랙션 해가지고 안에 아펜딕스가 빵빵하게 붙는 수가 있죠. 그래서 6mm입니다. 다음에 리졸빙 아펜디사이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화에서 맞는데요. 아펜딕스의 팁에 림포드 하이퍼플라시아가 있거나 뭐가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 아펜딕스가 왔다가 이것이 림프노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거나 막혔던 것이 빠지면서 아펜디사이트 심통이 조금 왔다가 저절로 낫는 그런 이제 리졸빙 아펜디사이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 아펜디스 주위에 뭐 콜론이나 펠빅 캐비티 인플레이션이 2차적으로 이제 아펜디스에 염증을 끼칩니다. 이런 염증이 이제 정상 아펜디스는 무코사부터 염증이 오는데 이 페리 아펜디사이티스는 시로사부터 염증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아펜디스 뮤코실, 아펜디스 안에 뮤코스를 많이 분비하는 종류가 있으면 아펜디스가 빵빵하게 붙게 됩니다. 또 뮤코실이 있는 사람이 아펜디스가 2차적으로 아펜디사이티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폴스 네거티브 파인딩이 있습니다. 진짜 아펜디스가 있는데 초음파상에서 못 보거나 또는 놓치는 경우죠. 제일 많은 게 역시 리트로시컬 제일 문제가 팁 아펜디스예요. 아펜디스 기시부는 괜찮은데 아펜디스의 끝부분에 염증이 있을 때는 이제 놓치는 수가 있죠. 끝까지 못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C금 뒤쪽에 아펜디사이트가 생기는 게 참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진단의 팁은 첫째는 아펜딕스 보통 있는 리트로 터미널 일리움과 소아스모 사이에 아펜디스 없다는 거. 두 번째는 C품 월이 두꺼워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C품 주위에 플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됐다. 이런 게 이제 리트로시칼 앞에 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펜디사이티스 경우에 따라 퍼포레이션 돼버리면 아펜디스의 내강이 컬랩스 돼가 정상 아펜디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이렇게 보면 플루이드 어큐뮬레이션이나 퍼스 어큐뮬레이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컴플리트 스타디죠. 결국은 초음파는 검사자의 능력이 좌우되는 검사입니다. 우리 검사자가 초보거나 또는 너무 시간이 좁기가 빨리 하거나 또는 우리 환자의 상태가 아주 OBS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서 완전하게 검사를 하지 못할 때는 아펜디사이티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음파로 진단을 못하게 됩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두 번째 시간 충수 및 민간날 질환의 전공행사였습니다. 용초사 2017년 9월 하반기 제15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예, 강의와 워크숍 장소는 서울 서부역 롯데마트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아주 접근이 가깝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